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경제를 통해서 투자 이야기를 깊게 하는데 이게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문화 다 엮여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조만간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는데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대선 관련된 변수들, 또 대선이 몰고 올 시장의 변화들, 전략까지 세웁니다. 오늘 딥사이트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우리 선거도 아닌데 그렇게 그죠?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대선 얘기로 가기 전에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최근에 경제지표 나오는 거는 뭐 성장률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실적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밀렸단 말이죠. 네, 경제지표 나오는 거, 빅테크 실적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 좀 해주세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축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면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로 2.8%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 투자 둔화가 상당폭 기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많이 둔화됐거든요. 대신 많이 올라간 항목을 보면 민간 소비 부분이 예상보다 높은 3.7%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 결과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거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그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 EPS의 증가율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정치가 지금 현재 4.1% 정도 됩니다. 근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IT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 14%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엔비디아예요. 결국 간밤에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EPS를 보면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만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이던스의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명목 금액은 전분기보다 올라갑니다. 다만 증가율이 둔화되는 걸 가지고 주가 하락으로 연결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4.1% 추정되지만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요. 이 숫자가 14.2%까지 상당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또 해소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이 가장 클 때 역발상 차원에서 오히려 미국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이란 단어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대선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으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변동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막판 오면서 지금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과거 대선 시기와 지금의 상황들을 특별히 좀 경제 매크로적으로 변수하면 2024년 올해와 2016년과 비교하는 건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인 거죠. 그죠? 20년이 아니라 네. 트럼프의 데자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6년과 2024년 지금의 어떤 매크로 경기 상황 혹은 패권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은 좀 비슷해요. 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운용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던 시기인데 그 세부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가계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을 잘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면서 2016년도 당시에는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함께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미국 경제는 한국 언론에서만 지난 2년 동안 경기 침체 들어간다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상황이었는데 다 기우였잖아요. 다 틀렸었거든요.
지금 미국 NBER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9월달 기준으로 53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8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지속됐던 기간들을 적용을 해보면 미국 경기 확장은 2027년 6월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2016년도와 2024년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인 이제 미국 대선의 현재 상황들과 이후의 시나리오 전략들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판도를 보면 저희가 뭐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뭐 대혼전이고 트럼프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여기 써 있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목을 했었는데 막판에 또 뭐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발언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혼전입니다.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안 써도 네. 어차피 미국 결과 대선을 하고자 하는 경계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합주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소폭 올라가다 보니까 이를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더 앞서가서 이제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다들 트럼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관전 포인트가 누가 당선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가지고 가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별반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너무 오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 변화. 단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12월 되면요. 다시금 3.6 정도로 가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104 정도 움직이는데 10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최근 뭐 어제 오늘 부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트럼프가 불복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를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그게 시장에 뭐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변동성을 크게 주고 하락으로 밀어내릴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뒷부분 전략에서 지금 말씀하신 논거를 가지고 유망 섹터를 보겠는데 당장 이제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우려 섹터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둘 중에 한 명 되는 거니까 그죠? 2차 전지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고 반도체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눌릴 거라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예. 결국 투자 심리가 주축이 되면서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뭐 트럼프가 되면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란 부분들이 하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그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집권 시기 때 입안을 했던 중국 상대의 그 관세 부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칩스,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획하고 입안했던 법안은 아니에요. 트럼프 때 기획하고 임한했던 것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시화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 산업의 이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사실 2차 전지도 미국은 자국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11월 달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내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그 분위기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대선 이후의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될 텐데요. 그 변화들. 일단 그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FOMC가 열립니다. 네. 관련된 걸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지난번에 50bp 내렸고 25, 11월, 12월 한 단계 내릴 거라는 시각에서 한 번만 내릴 수 있다는 시각적으로 또 좀 일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월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올해 대선이 있는 11월 달에 연이어서 FOMC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여지는 있는데요. 다행히도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면 11월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잠재워주는 처방전 역할을 FOMC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달에 50bp 인하하면서 연준은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 달에 25bp 인하 충분히 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2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5bp 인하를 97% 정도 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융여건 완화를 지속하는 기조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재확인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미국 대선 결과로 일으켜졌던 그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발표된 9월 PCE와 근원 PCE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근원 PCE가 아니라 PCE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좌우하는 지표입니다. PCE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9월 수량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PCE를 2.4, 내년에는 2.1, 내후년에는 2.0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가 안정 목표 2%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지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연간 물가 목표치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PC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 안정 목표는 아무래도 내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상황은 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앞으로는 물가가 아니라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어차피 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용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연준은 100bp 정도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경제지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150bp 정도까지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은 앞으로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당초 예상처럼 지난번 50에 이어서 25, 25 대략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는 1% 정도의 인하를 합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100bp 정도 인하 네.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9월 수정 경제 전망 레인지 하단을 보면 올해 사실은 125pp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열어놓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물가도 그렇고 고용지표 자체가 125pp 정도까지 인하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100pp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100bp이긴 하는데 저는 150bp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주식시장을 오히려 올해보다 더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얘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주목해봐야 될,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섹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기간이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시장은 원래 경제 추세와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갈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어떤 섹터가 중요합니까? 해리스는 바이든 현 정부와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네. 결국 IRA, 반도체 칩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가 당선되면 2차 전지, 전기차는 내년도 다시금 시장에서 좀 환호를 받을 여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의 디커플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12개월 후행, PBR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역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녹색 성장, 이게 정책이 더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까지 그 수혜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아마 집권 1년 차 이전까지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전통적인 제조,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있는데요. 트럼프 역시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AI, 반도체,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차별점을 둘 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좀 달라질 여건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략 산업 수혜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는 해드렸지만 반도체 칩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획되고 임한됐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엎을 여지는 없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의 어떤 패권 경쟁을 하면서 얘기하는 그 섹터가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AI와 첨단 반도체, 반도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인데, 양자 컴퓨팅이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국내 관련된 기업들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도 향후에 부각될 가능성을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더 받을 섹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사항은 결국 AI의 인공지능의 변화. 거기는 이제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과 반도체 기업이 수혜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네. 엔비디아, 그리고 GPU, 또 GPU는 서버향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결국 AI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네. 된다고 하면 네. AI 구현 플랫폼이 서버형에서 엣지 디바이스로 바뀌게 되는데 엣지 네.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이제 구현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요, 지금 1차 반도체에 해당되는 CPU, GPU보다는 2단계 반도체에 해당되는 ASIC, FPGA, 그리고 3단계 반도체에 해당되는 핀과 루프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대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 그래서 원화자산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만으로도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 여러분들은 달러 자산, 특히 미국 주식을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네. 많이 담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나 뭐 반도체나 미국 기업들 자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얘기하신 길에 그럼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 부분 짚고 갈게요. 반도체나 빅테크나 앞으로 이제 AI의 흐름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거기서 상당히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고 하이닉스도 사실은 글로벌 흐름들은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전략은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가담 그리고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 형태로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계속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좀 도태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HBM3 8단은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하겠다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얻어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는 TSMC하고 좀 비교하면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TSMC는 창업자 자체가 미국의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기술 중심의 경영을 해왔던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상을 갖추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도태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삼성전자 주가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낙폭 가드에 따른 매력은 좀 부각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러나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네. 보신 거고요. 네네. 중국 얘기하고 전략 얘기로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부양책 효과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아마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인대에 있으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3분기 GDP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4.6 정도 나왔죠. 근데 누적으로 보면 4.8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성장률 5% 달성하려고 하면 올해 12월 전까지 계속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중국 증시를 좀 좋게 보셔도 되지만 저는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은 좀 줄어들 여지는 있는데 네.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12월 20일 이전까지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올해 연말 쇼핑 매출액 증가율은 3.5% 정도 되는데 전년이 3.9%였기 때문에 이를 좀 하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는 좀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네. 좀 쉬어갈 공산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전략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변동성은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기회를 어느 쪽에 포트폴리오나 섹터로 가면 좋을지 한번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 주도주의 변화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과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그리고 스타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이즈가 큰 대형주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 퀄리티 정도.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동해선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낙폭이 가대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뭐 해당되는 업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11월 달 대선 끝나고 나서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좀 담아 놓으시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좀 좋은 가실로 돌아올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그 투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까? 네, 저는 12월 달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3.6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장기 공채 투자는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장기 금리는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물가 간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미국 대선을 이제 코앞에 놔두고 상황들과 함께 사실 대선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언제 또 곧바르게 될지 조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전략도 추후에 세우도록 하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